여러분 만약 평생 모은 퇴직연금이 안전한 노후라는 말 한마디에 사라졌다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분명했고 서류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68. 32년간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증명서 발급 뭐 그런 일들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자기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 손잡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은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TV를 켜놔도 소리만 있을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자기 생활이 있죠. 딸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아들은 분당에서 가정 꾸리고 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보는 정도였습니다. 나쁜 아이들은 아니에요. 다들 바쁜 거죠. 나도 그랬으니까요. 젊을 땐. 퇴직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제 뭐하지? 32년을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퇴직연금은 제법 쏠쏠하게 나왔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고민하다가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2억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32년 치고는 많지 않죠. 그래도 전 만족했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 돈 아껴 쓰면서 연금 타면 별 문제 없겠다 싶었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영자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긴 하네요. 퇴직하셨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돈이 줄기만 하잖아요. 그분 이름은 김순례 집사였어요. 나보다 5살 정도 어렸고 말도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영자 집사님, 오늘 시간 어때요? 카페 가서 차 한잔해요. 솔직히 좋았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 준다는 게. 그렇게 몇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식 얘기, 남편 얘기, 교회 얘기.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실버타운 투자 아세요? 실버타운이요? 내 요양시설이랑 치유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단지요. 요즘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사업이래요. 그게 투자예요. 아, 그게 아니라 땅 투자예요. 그 단지가 들어설 땅을 미리 사놓는 거죠. 나중에 개발되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꾸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작은 평수 하나 샀는데 벌써 몇백씩 수익금 들어오고 있어요. 관리비 명목으로요. 진짜요? 네,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실버타운 관리비 수익금 35만 원 입금. 진짜였어요. 날짜도 최근이었고. 이거 안전한 거예요. 당연하죠. 등기부등본도 다 나오고 계약서도 쓰는 거예요.
정식 회사고요. 회사요? 네, 그린힐 치유타운 개발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대표님도 목사님이세요. 같은 교단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이고 목사님이고 등기부등본도 나온다. 근데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요. 아, 평수. 작은 거도 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몇십씩은 들어와요. 그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 달에 몇십씩 들어온다. 32년 일하고 받은 돈인데 그냥 놔두기만 하면 점점 줄겠지. 며칠 뒤 김순례 집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저기 그 투자 얘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집사님. 당연하죠. 언제 시간 되세요? 대표님이랑 한번 만나 보실래요? 대표님이요? 내 설명도 직접 해주시고 서류도 다 보여주세요. 부담 없이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사무실은 신도시 쪽에 있었습니다. 건물도 깨끗했고 로비도 반짝반짝했어요. 그린힐 치유타운 개발 라고 적힌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있었고 한쪽 벽에는 실버타운 조감도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쪽이에요. 김순례 집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 남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대표 정광수라고 합니다. 목사이기도 하고요.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테이블에 앉으니 직원 한 명이 차를 갖다 줬습니다. 오늘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만 들어보세요. 괜찮으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힐링 실버빌리지 조감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화면에는 멋진 건물들과 정원,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단순 요양시설이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단지입니다. 요가, 명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 원예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정부 허가도 받았고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토지 매입 단계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땅을 먼저 사놓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 완료되면 땅값도 오르고 그동안 관리비 수익도 챙기시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그 땅을 임대 형태로 관리하면서 중간 수익을 투자자분들께 배분하는 겁니다. 매달요. 그럼 손해 볼 일은 없는 건가요? 등기가 투자자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땅은 투자자님 거예요. 그 말이 제일 안심이 됐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간다.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정 대표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이름도 있고 지번도 있고 면적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투자하신 분 땅이에요. 이렇게 명예 넘어갑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집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하시기 딱 좋으세요. 그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천만 원. 처음엔 그 정도만 하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뒤 진짜로 입금이 됐습니다. 실버타운 관리비 수익금 42만 원 입금. 손이 떨렸습니다. 기뻤어요. 이게 되네. 김순례 집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진짜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들어왔습니다. 39만 원. 세 번째 달에도 45만 원. 그때부터였습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 5천만 원에 이 정도면 더 넣으면 더 많이 받겠네.
김순례 집사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기 추가로 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얼마나 생각하세요? 1억 정도요. 오, 좋으세요.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1억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쯤 정광수 대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특별 분양이 나왔는데요. 프리미엄 구역이에요. 저기 투자자분들한테만 기회 드리는 건데 관심 있으세요? 프리미엄이요? 내 단지 중심부 쪽이라 개발 후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근데 금액이 좀 있긴 해요. 얼마인데요? 1억 5천 정도 되는데 집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결국 퇴직연금 중 남아있던 돈을 거의 다 넣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괜히 걱정할까봐. 잘 되면 나중에 얘기하지 뭐.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입금도 잘 되고 김순례 집사도 자주 연락 오고 정 대표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수익금 잘 들어오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올해 안으로 착공 들어갈 거예요. 그럼 땅값도 더 오를 겁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쯤부터였어요. 입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실수겠지 싶었어요. 김순례 집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달 수익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회사 쪽에 오류 있나 봐요. 네, 확인 부탁드려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확인해 보셨어요? 아, 영자 집사님. 지금 회사에서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불안했습니다. 정광수 대표한테도 전화했어요. 처음엔 받았습니다. 아, 집사님 죄송해요. 지금 은행 쪽 문제가 좀 있어서요. 곧 해결될 겁니다. 언제쯤요? 다음 주 안으로는요. 다음 주가 지났습니다. 소식 없었어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전화를 해도 이젠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저 박영자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장 없었어요. 김순례 집사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님도 전화 안 받으시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럼 제 돈은요? 땅은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 뒤로 김순례 집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씹히고 교회에서도 안 보였어요.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유리문에 임대문의라는 스티커만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뭐지? 내 돈은 어디 간 거지?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결국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왜? 목소리 왜 그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 있어? 엄마 말 좀 해봐. 엄마가 잘못했어.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퇴직연금 이야기, 땅 투자 이야기, 김순례 집사 이야기, 돈 사라진 이야기. 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결정했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았어? 거의 없어.
거의 없다는 게 얼마야? 한 300만 원. 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너무 한심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나는 왜 몰랐을까? 그날 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소장도 냈어요. 하지만 정광수 대표는 이미 해외로 나간 뒤였고 김순례 집사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제 명의로 된 땅은 실제로 존재했어요. 등기부등본도 진짜였고요. 하지만 그 땅은 개발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저는 동네 요양원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해요.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하고 손주뻘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일합니다.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손도 트고. 하지만 도망치진 않습니다. 딸이 생활비를 보태주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엄마가 벌어서 살게. 걱정 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요즘은 교회도 옮겼어요. 그 교회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거든요. 새로운 교회에선 아무도 제 사정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권사님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2년 공무원 생활, 그 정도면 세상 물정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외로움 앞에서 저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내 편이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 그게 판단을 흐렸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정된 수익은 없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지인이라는 말도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돈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땅도 돈도 아닙니다. 함께 상의할 가족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숨기는 순간 더 큰 불행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지연이한테 물어봤더라면, 그때 아들한테라도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후회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요양원 주방에 서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난 아직 일할 수 있잖아. 아직 건강하잖아. 돈은 다시 모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루하루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 얼굴로 다가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대화하세요. 그것만이 진짜 안전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